네, 고금리의 고물가 시대, 주식시장, 부동산 시장의 침체, 경제가 출렁이고 있습니다. 경제저널 바로 이어가겠습니다. 한양대 이상석 교수와 이야기 나눠보죠. 교수님 나와 계십니까? 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미 네. 연준의 자이언트 스텝 한 번에 금리를 0.75%포인트나 올렸는데요. 시장이 큰 충격을 받는 모습이죠. 네, 지난주에 아주 큰 이슈였습니다. 계속 방송을 통해서도 말씀을 네. 드렸었는데요. 미국 경제가 역대급 물가 상승 추세에 계속 보이니까 이제 미국 연방준비은행도 굉장히 화들짝 놀라서 네. 뒤늦게 이제 큰 폭의 금리 인상을 선택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음. 불과 약 1년 전 정도를 돌이켜보면 네. 2021년 6월 정도에 FOMC 회의에서 미국의 금리 인상 시기가 뭐 빨라봤자 2023년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요. 네. 1년 만에 이렇게 많이 뒤집혀진 모습입니다. 예. 어쨌든 올해 초부터 뭐 물가 상승 기운을 느끼게 됐고 이제 뒤늦은 선택에 대한 비난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큰 폭의 금리 선택 카드 선택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정리됩니다. 예. 유가도 역대 최고치 수준이라고 하고요. 미국이 금리를 높이면 우리도 금리를 또 높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환율 키높이를 맞추고 그러기 위해서 투자 유출 이런 것도 문제가 되고 하니까. 근데 올 그렇죠. 연말에는 이제 대출 금리가 8%까지 오를 거다 이런 전망도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예. 굉장히 정말 그런 일이 있겠냐 이렇게들 다들 얘기했었는데 실제로 뭐 지난달에도 7% 상품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네. 분명히 나올 가능성이 뭐 거의 확실해졌다 이렇게 보고요. 어쨌든 뭐 전 세계적인 물가 상승 추세가 분명히 러시아 또 우크라이나 침공이 변수로 작용은 된 것은 확실한데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큰 원인 제공은 누가 했느냐? 저는 이렇게 분석을 해야 된다면 세계 각국의 중앙은행이 지난 2년간 계속적으로 한도 없이 풀어낸 자금, 또 유동성 이런 것들이 오늘날의 역대급 물가 상승을 만들어내고 있는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네. 특히 전 세계 뭐 예. 기축 통화인 뭐 달러와 또 통화 정책 담당하는 미국의 선택이 지금 굉장히 좀 아쉬워 보이는데요. 어쨌든 말씀하셨던 것처럼 주식, 코인, 뭐 부동산, 일명 코주부라고 불리는 이 3대 투자 요인들이 다 다발적으로 큰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예. 이제 코스피 급락에 가상화폐 시장도 폭락했다 이런 뉴스가 연일 나오더라고요. 그렇죠. 예. 굉장히 좀 심각합니다. 음. 일단 미국 중앙은행의 잘못된 판단도 문제였었는데 네. 제 개인적인 생각은 지난 2년간 경제 전문가를 자칭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좀 많이 늘어났었고요. 또 유튜브 같은 다양한 채널들을 통해서도 투자에 대한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에게 의견을 전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시장의 왜곡을 어느 정도 좀 많이 부추기지 않았나 이렇게 봅니다. 네네. 결국 이런 면들이 좀 칼이 돼서 현재 좀 돌아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저금리 기조가 23년까지 유지될 것이다 이렇게 믿고 낮은 금리로 돈을 빌려서 투자를 하는 흐름들이 네. 올해 초까지도 계속 이어지지 않았습니까? 예. 올해 주식시장에 몰렸던 개미 투자자들의 순매수세가 27조 원에 달했었는데요. 예. 최근에 전 세계 주식시장의 폭락 기조로 인해서 하루에 300억씩 반대매매 손실이 나고 있다. 이런 안타까운 소식도 좀 전해오고 있습니다. 예. 정말 뭐 영끌족, 비투족 한때는 이렇게 해서라도 주식이나 부동산 투자를 해야 되는 건 아닌지 할 때가 있었는데요. 맞습니다. 예. 지금은 이제 이자 부담이 너무 커져서 이게 또 다른 사회 문제적 현상을 가져오게 되는 건 아닌가 걱정도 됩니다. 근데 앞으로 한동안 주식 시장의 반등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전망도 있던데요. 교수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네. 고점 대비 30% 가까이 폭락을 했고, 네. 현재는 떨어지는 칼날의 비유가 되는 시기입니다. 떨어지는 칼을 잡으면 손을 벤다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요. 네. 더군다나 우리나라의 4, 5월 경상수지 봤을 때 역대급 수출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물가 상승으로 인해서 적자를 기록했을 만큼 대외 경기 상황이 좋지가 않습니다. 네. 이런 좋지 못한 상황이 주가에 반영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단기간에 과도하게 떨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횡보하거나 조금 약간의 반등을 줄 수도 있겠지만 네. 그렇다고 추세가 바뀌었다 이렇게 볼 수는 없기 때문에 주식시장에 대한 투자는 당분간 관망이 맞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비트코인을 비롯해서 가상화폐 시장은 이제 피해가 더
크다는데요. 비트코인은 작년 11월 그렇죠. 최고점 대비 70%가 빠졌다고 하더라고요. 네, 예. 지난 주말에 17,000달러까지 떨어졌다가, 네. 지금 2만 달러까지 반등했다 이런 얘기들 나오는데요. 네. 사실 좀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그간 가상화폐 코인 시장 좋은 투자 수단으로 봐야 하느냐에 대한 부분부터 논쟁이 굉장히 활발했었는데요. 네. 이때마다 이 좋은 투자다 이렇게 생각을 지지했던 긍정적 입장의 측면의 대화는 달러와 같은 기축통화의 금리 상승 시기에 네. 이것을 좀 보완하거나 대체하는 수단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주장이었었습니다. 자, 그런데 최근에 중앙은행들이 자이언트 스텝 같은 초강수 금리 상승 정책 예. 선택을 하니까 결과는 폭락으로 이어지니까 네. 한마디로 말해서 전혀 기축통화의 대체 기능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죠. 몇 주 전에 터진 테라코인 사태 이후에 최근에는 해외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의 화폐 인출을 막는 그런 상황들이 나오게 되면서 코인 시장이 더 크게 하락할 가능성 분명히 배제할 수 없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결국 이제 주식과 코인 시장을 같은 투자 수단으로 보면 안 된다는 주장이 지금 현실적으로 입증이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아직도 갑론을박이 있지만, 네. 기본적으로 주식이라는 투자는 100년이 넘는 역사를 갖고, 네. 또 기본적으로 기업 실적과 성장성을 기반으로 해서 가치 측정을 하는 방법들이 어느 정도 검증된 그런 전문 투자 영역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네. 물론 주식시장이 항상 옳지는 않습니다. 오류나 또는 왜곡의 현상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가치 산정에 있어서도 시간이 걸리거나 또 개인차가 있을 수가 있는데요. 예. 코인 시장은 이에 반해서 역사도 굉장히 짧고 또 투자를 하고 있는 코인들이 어떤 원리나 역할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되나 이런 것들이 분명히 설명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좀 차이가 있습니다. 예. 또 화폐라고 불린다면 굉장히 이 말 자체가 아이러니하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화폐는 일단 기본적으로 안정성을 가지는 게 기본일 텐데요. 예. 이렇게 가격이 급등락을 한다라는 것은 불안정함을 뜻하기 때문에 진정한 화폐 역할을 할 수가 있는지 이것이 좀 미지수라는 거죠. 예. 어쨌든 가상화폐 시장에서 점점 불안감이 커지고 있고 때문에 좀 추가적인 하락이 예상되는 그런 흐름으로 가고 있다. 이런 말씀 드려봅니다. 네, 우리 청취자 임규호님께서 주식 시장은 언제쯤 좋아질까요? 이런 질문 주셨습니다. 네, 일단 주시장 선행지수기 때문에 네. 지금 2019년 또 20년의 고점 부분에 와 있는데요. 또 깨지기도 했죠. 네. 근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선행지수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미국에서 어젯밤 사이에 미국의 경제학자들이 44%가 1년 내에 경기 침체가 올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만큼 지금 미국 시장 자체가 좋지 않고 전 세계 경제의 30% 이상을 차지하는 그런 국가가 경기 침체에 빠질 경우에는 글로벌 위기로까지 확산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네. 지금 현재 상황은 굉장히 좋지는 않아 보입니다. 조금 신중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부동산은 어떻습니까? 주택 가격도 잇따라 하락하는 추세라면서요. 네, 주식 시장이 가장 빠른 선행지수라면은 주택 경기는 아무래도 매매가 주식처럼 즉각적이고 또 빠르지 않기 때문에 네. 조금 더 느린 속도를 보이는데요. 분명히 이 상승 기조가 꺾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이 방송 시작하시기 전에 주담대 금리가 8%에 이를 수 있다 이런 말씀하셨는데요. 네. 실제로 2년 전에 변동금리로 주택담보대출 받은 채무자들이 올해 말에 30에서 40%까지 원리금 상환 금액이 늘어날 것이다. 이런 산술적인 수치가 나오고 있습니다. 굉장히 좀 부담스러운 추세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예. 집값이 이제는 버블이 가라앉는 단계라고 볼 수가 있을까요? 네, 집값이 미쳤던 것이다. 이렇게 이제, 봤던 지난 과거들이 팩트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지금부터 집값이 하락해서 어느 정도 수준까지 떨어지느냐를 보고 정상화에 대한 평가가 어느 정도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다. 네. 분명한 것은 특정한 또는 특별한 아직 수면 위에 부상한 큰 경제 위기 자체는 오지 않았다는 건데요. 그러면 금리에 의해서 세계 경기 상황이 어느 정도 중앙은행의 뜻대로 조절이 될 수는 있겠지만, 네. 제가 걱정하는 것은, 2년간의 집값의 상승을 하면서, 최근에 우리 대한민국의 가계부채 수준이 OECD 최고 수준까지 올랐다는 건데요. 예. 이제 막 대출금리가 올라가기 시작하는 시점에서,
앞으로 점점 더 부담이 커질 것이고 이 부담을 이겨낼 수 있는 가게들이 많을까 이런 부분이 이제 좀 걱정이 됩니다. 예. 부동산 시장은 해외보다는 국내 상황에서 먼저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현재는 높은 상황이다. 이런 말씀 드려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한양대학교 이상석 교수였습니다. 네, 이번 주부터 제주를 시작으로 장마철로 접어든다고 합니다. 내륙 지역은 장마철에 앞서서 더운 날씨가 이어진다고 하고요. 습도가 높아서 후텁지근한 날씨가 될 듯합니다. 대구를 비롯해서 일부 지역에선 폭염특보가 발표될 가능성도 있다니까요. 더운 날씨에 건강관리 유의를 하셔야겠습니다. 성시경의 제주도의 푸른 밤 들으시면서 전영신의 아침 저널 월요일 순서는 여기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저는 내일 아침 7시 2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 고맙습니다.